야담 이야기. 소첩은 하룻밤만이라면 싫어요. 매일 밤. 옛날 한 양반의 아들이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는 이만하면 과거를 볼 수 있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봉꾼인 이 양반의 아들은 범같이 무서운 아버지의 우격다짐에 못 이겨 절에 가서 글을 읽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불공들이고 돌아가는 유부녀들을 남몰래 겁탈한 것이 한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점쟁이를 만난 김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는지 한번 점을 쳐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은전 5잎을 점쟁이의 손에 쥐어주며 갈 길이 바쁘니 자기 전부터 쳐달라고 했습니다. 하하, 내가 점을 치다가 이런 점은 처음 보았소이다. 도대체 점괘가 뭐라고 나왔어? 창룡사나 개월치미요 배년붕반 원무심이라 했소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글쎄올시다. 나도 점을 수천 번 쳤으나 이런 점은 처음이 올시다. 그것도 풀지 못하는 주제에 점을 쳐. 양반의 아들은 팩소리를 지르며 발길로 점쟁이를 차놓고는 엽전을 도로 빼앗아쥐고 홀 가버렸습니다. 그런 양반의 아들이건만 운수가 좋았던지 애비의 덕을 입어 중년에야 과거에 급제하여 황해도 해주 부윤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마에 점잖게 올라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가고 가던 그는 어느 갈림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저쪽에서 신랑이 탄 꽃가마가 달려오더니 갈 길이 급했던지 부윤이 앉은 가마가 지나갈 길을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하잘것없는 신랑 가마가 원님의 행차기를 가로 건너가다니? 예의범절도 모르는 저런 방자한 놈 봤나? 부윤은 괘씸한 생각이 울컥 치미는지라 묻지 말고 저 안에 있는 놈을 붙잡아 말꼬리에 달고 가자. 하고 추상 같은 영을 내렸습니다. 이방과 나졸들이 달려들어 신랑의 두 손목을 결박지은 다음 그를 말꼬리에다 달아맸습니다. 말이 천천히 걸어도 뒤발에 채여서 죽겠는데 말에 채찍질까지 하니 신랑은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랑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부는 동방화촉은 고사하고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생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원통했습니다. 신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소연해도 미어지는 가슴을 달래길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놓인 꽃가마를 보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가마를 영구로 삼아 신랑의 시체를 가마에 모시게 하고 새 이불안을 뜯어내어 자기 가마에 씌운 다음 소복단장하고 가마에 올라앉아 신랑네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여 잔치날 난데없는 삿갓가마가 신랑 가마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삿갓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서 남편의 장례를 지내고 난 세각씨는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참을 수가 없나이다. 남편의 원수를 꼭 갚겠사오니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 한 벌만 주십시오. 아들의 시체를 모시고 삿갓가마를 타고 와서 장례를 지낸 것만 해도 보통 여자가 아닌데 피에 맺힌 아들의 원수까지 갚아주겠다니 말릴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의 시부모들은 그에게 원수가 다름 아닌 해주사이니 부디 조심해서 처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로 세각씨는 남복을 하고 해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찾아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그런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읍내의 아전들도 원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타지방에서 온 시골 총각이야 말해 무엇하랴. 세각씨는 생각하던 끝에 남복을 벗고 기생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기생보다 출중하면 계집을 좋아하는 원님을 조용히 만날 수가 있을 것이며 잘만 하면 원님의 부중기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각씨는 집에 돌아가 재산을 털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퇴기기생과 명창기생들을 찾아다니며 가무를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남동생을 데리고 해주로 내려가서 집을 사고 개월기생집이라는 문패를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해주 일판에 어중이 떠중이 활량들과 알건달들이 밀려들더니 이는 해주 바닥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기생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고 남자로 생겨나서 개월기생을 못 보면 병신이고 대장부 아니라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다하는 양반 나으리들도 개월기생을 찾아갔습니다. 헌데 그들은 개월이가 어찌나 유염한지 보기만 해도 뼈마디가 물러앉아 그의 손목 한 번 쥐어보지 못하고 녹초가 되어 새끼를 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개월이란 기생이 어찌나 도도한지 고을 양반들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만 손님을 맞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부중의 벼슬아치들이 남먼저 그를 조용히 만나려고 뇌물을 보냈건만 한 달 안에는 이미 약속한 사람들이 꽉 차서 받지 않고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소문이 고운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는 해주부 윤의 귀에 안 들어갈 리 만무했습니다. 기생 개월에 대한 이야기를 얻어들은 부유는 달밝은 보름밤에 변복을 하고 따라 나서는 나졸들을 돌려보낸 후 단신으로 살그머니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방에 앉았던 육방나으리들이 내 꼬리 봐라 하고 주랭랑을 놓는 바람에 개월이는 묻지 않고서도 이자가 바로 사또라는 것을 대뜸 알아차렸습니다. 예, 아무개야. 얼른 방을 깨끗이 닦고 새옷을 편 다음 꽃방석을 내다 놓고 사또 영감 모셔라. 아무개야, 너는 대문을 닫아 걸고 다른 손님은 받지 말아라. 사또는 기생이 자기를 위해 부산을 피우는 것이 은근히 기뻤습니다. 사또는 방에 앉자마자 어느새 새 옷을 갈아입고 분단장을 다시 하고 들어오는 기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실로 방금 솟아오른 달덩이여 몸매 또한 물찬 제비라. 아까 문 밖까지 마중 나와 모시지 않아 고깝던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또님께 누추한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나이다. 첫날 각시처럼 아장아장 걸어들어와 아미를 숙이고 무릎을 꺾고 앉으며 예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황홀했던지 입을 해벌리고 엉덩방아를 찢던 사또는 과시 소문과 다름이 없거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재주가 하도 뛰어났다기에 내 한번 보려고 나왔노라. 하고 점잖게 화답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노래와 시조로 간을 녹이니 얼큰하게 된 사또는 좋아, 좋아. 그대는 내 품에만 안기려고 다른 놈들을 거들 떠보지도 않았구나. 내일 중으로 너를 부중기생이 아니라 아내로 맞을 테요. 여 귀여운 거사. 하며 기생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사또님께서는 취하셨나 봅니다. 그래. 나 취했구나. 기왕 왔던 바에 하룻밤만 자고 갈까? 소첩은 하룻밤만이라면 싫어요. 매일 밤. 하하, 그래? 그럼 오늘부터 영원할 동방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라. 개월이는 술상을 물리고 품속에다 비수를 품은 다음 방에 들어와 비단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았습니다. 그새를 못 참아서 옷을 헐헐 벗어던지던 부유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내가 여직 내 이름을 묻지 않았군. 무엇이라 부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개월이라 부르옵니다. 개월이라? 개수나무에 걸린 다리로구나. 그 이름 참 좋다. 이름만 좋고 저는 나쁘시단 말씀이옵니까?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자리에 누우려던 사또는 보름달빛이 베개울을 환하게 비추는지라 그 빛을 따라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거무칙칙한 산이 우뚝 솟았는 것이 눈에 띄어 저 산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창룡산이라고 하옵니다. 뭐시? 그 말에 사또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오다가 점쟁이를 만나 신수점을 친 것인데 그것인즉 창룡사나 개월침이여 배년붕반 원무심이라 라고 한 그것이었습니다. 창룡사나 개월침이란 창룡산 아래 개월의 베개란 뜻이요. 배년반이 난달이 둘이니 2월 보름이라 바로 오늘이요. 원무심이란 무엇인가? 옳지. 원자에서 마음심을 떼고 나면 죽을 사자로다. 아차, 내가 오늘 개월의 베개 위에서 죽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질 법이 어디 있단 말인고? 한데 설마 저 계집이 나를 죽이냐? 아니면 어떤 놈이 숨어 있단 말인가? 사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낌새를 알아챘는지
개월이가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빼들고 그한테 다가섰습니다. 개월이는 방금 전과는 판판 달리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사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몸이 후들후들 떨려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너 인연 장난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게 무슨 짓이냐? 장난? 홍, 누가 철천지 원수와 장난을 한다더냐? 뭐? 원수라니?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보는데 원수라니? 그게 어디 될 말이냐?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냐? 내 놈이 부사로 도입하는 첫날부터 무고한 백성을, 그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장가가는 신랑을 처참하게 죽이고서도 죄가 없단 말이냐? 지난 반년 동안에 내 놈이 지은 죄만 하여도 쌓아놓으면 저 창룡산보다 더 높을 게다. 그래도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냐? 내가 바로 내 놈의 손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신랑의 각시다. 그래도 죄가 없단 말이냐? 그제야 사또는 원무심이란 글자의 함의를 깨닫고 앞을 보니 기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비수를 꼬나잡고 다가서는지라 질겁해서 여봐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날아드는 몽둥이의 이마빼기를 얻어맞고 눈앞이 아찔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돌아서는데 어느새 칼이 가슴에 푹 박히니 아! 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리다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개월이는 다시 소복단장을 하고 죄를 지낸 후 억새야, 어서 집에다 불을 질러라. 그리고 빨리 떠나자.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 길로 개월이는 삿갓가마를 타고 바람같이 사라졌는데 불을 끄려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기생과 사또가 불 속에서 재가 된 줄 알고 미인의 운명이란 단명이라니까. 창룡산에 호랑이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길을 펴게 됐네. 하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